또 하나의 세기의 커플이 탄생한다. 배우 현빈, 40과 손예진, 42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한한령 한류 금지령 해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한류 스타 부부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에스톤하우스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현빈과 절친한 배우 장동건이 축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빈 손예진 주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2019-2020 박지은 작가도 참석할 전망이다. 손예진과 친분이 깊은 배우 이민정, 송유나, 이정현, 오유나 등도 자리를 빛낼 것으로 보인다. 에스톤 하우스는 톱스타 하우스 웨딩 장소로 유명하다. 배우 배용준 박수진, 전 국회의원 지상욱 배우 심은하, 지성 이보영, 김희선 부부 등이 결혼식을 올린 곳이다. 독채 형태로 야외 정원에 꾸며져 있으며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 산 중턱에 위치해 보안도 좋다. 200명가량 수용 가능하며 하루 대여비는 2천만 원에 달한다. 현빈과 손예진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부터 결혼을 준비했지만 손예진 주연 JTBC 수목극 39 종방 후 발표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예진은 지난달 9일 공개한 TVN 예능물 유퀴즈 온 더 블록 유퀴즈 예고에서 지금 사랑이 첫사랑이라고 밝혔다. 이후 문의가 빗발치자 다음날 오후 9시께 각각 SNS에 결혼 소식을 알렸다. 손예진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라며 우리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준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현빈은 소속사 바스트 엔터테인먼트에 자필 편지를 올렸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인생의 이 막에 조심스레 발을 디뎌보려 한다. 항상 나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약속했다.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라며 작품 사랑의 불시착 속에서 함께한 정혁이와 세리가 한 발짝을 내디뎌보려 한다고 썼다. 신혼집은 현빈이 지난해 1월 매입한 경기 구리시 아천동 워커힐 포도빌 펜트하우스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으로 전용 면적 242.45제곱미터, 약 73평, 매매가는 48억 원이다. 가수 박진영 단독주택이 위치한 동네다. 배우 오연서도 이 빌라에 입주했으며 현빈은 바로 위층인 4층을 샀다. 한 세대가 전체를 다 쓰는 펜트하우스다. 지난해 1월 초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지만 현빈은 2020년 12월 이사를 완료했다. 현빈은 2009년 7월 27억 원에 매입한 서울 흑석동 마크힐스 5층 빌라에서 11년간 살았다. 지난해 7월 40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 약 13억 원을 냈다. 손예진과 결혼 준비를 위해 실물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현빈 측은 신혼집은 아니다라며 결혼서를 일축했다.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열애를 인정한 지 1년여 만에 부부 결실을 맺게 됐다. 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종방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3차례 열애설을 부인했다. 영화 협상 감독 이종석 2018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2019년 1월 미국 동반 여행설과 함께 마트 데이트 사진이 공개됐다.
사랑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 결혼 결별설이 불거졌다. 한류 스타 부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일본 넷플릭스 TV 쇼 부문에서 39과 함께 사랑의 불시착이 상위권에 올랐다. 사랑의 불시착은 2020년 현지에서 제4차 한류 붐을 일으켰는데 두 사람 결혼 발표 후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예진 주연 JTBC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2018는 지난 3일 중국 3대 OTT iQIYI에서 공개했다. (2016년) 사드 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로 촉발한 한알령 이후 처음이다. 한알령 해제 후 두 사람이 함께 광고에 출연하는 등 현지 활동에 나서면 경제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국민 영수증 3메가쿨롱 가 김준호의 변화없는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지난 30일 밤 8시 방송된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국민 영수증 29회에서는 개그맨 김준호의 영수증을 들여다보는 MC 송은이, 김숙, 박영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준호는 개업을 많이 하고 있는 개업가로서의 근황을 전하며 NFT, 킹덤, 좀비, 맞주 등의 적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특히 그는 200억 정도가 필요한 보라보라섬 하우스에서 할리우드 배우들을 이웃 삼아 살고 싶다라고 목표를 밝혀 지금이라도 게스트를 바꾸면 안 되나라는 3메가쿨롬의 탄식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비 내역으로 충격을 선사한 김준호. 3메가쿨롬과 티키타카 케미를 뽐내던 그는 김준현이 내가 취중 볼뽀뽀를 한 자리가 간지럽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바퀴벌레한테 물렸냐고 했다더라. 면허가 없을 때 김대희, 장동민, 유세윤이 외제차를 샀다고 자랑해서 나도 구매 후 주차장에 놔뒀더니 녹이 슬었다 등의 에피소드를 털어놔 최악의 게스트다. 한 대만 맞자라는 평을 받았다. 곧이어 공개된 의뢰인의 영수증에는 김준호와 정반대인 검소한 프로 엔잡러의 일상이 담겨 있어 시선을 모았다. 32세 남성인 의뢰인은 가업을 물려받아 소를 키우면서도 수많은 부업을 하며 재테크 공부까지 해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김경필 멘토는 단기 계획이 없는 전형적인 상황이라며 예상 외 일침을 날렸고 부업을 보면 일관된 주제가 없다. 축산업에 진심이라면 제대로 된 축산업 농장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해라고 날카로운 조언을 건넸다. 무엇보다 그는 집과 주식 중에서 주식의 비중을 두고 있는 의뢰인에게 집도 없고 축산업도 안정이 안 되었는데 어떤 주식을 할지는 소용이 없다라면서 재테크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감탄을 자아내기도. 이를 들은 송은이는 김준호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김경필 멘토 역시 맞다라고 긍정했지만 통장 잔고가 제로임을 밝힌 김준호는 녹화 종료 후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새 옷을 사야겠다라며 변화없는 모습을 보여줘 3메가쿨롱 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한편 국민 영수증은 매주 수요일 밤 8시 KBS 조이를 통해 방송된다.